마침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4%대가 나왔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은 실질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의 가장 큰 악재가 무엇이었습니까? 금리 상승에 대한 공포, 불안이었습니다. 얼마큼 금리가 더 올라갈지 모른다는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자산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는데 이러한 가장 큰 악재가 이제 해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보, 미국의 4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5%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보까지 나오는 이런 긴급 뉴스가 되는 거죠. 4.9%. 그러니까 예상보다 덜 올랐다는 겁니다. 예상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컨센서스.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우리 보시면은 지금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컨센서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상에 부합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센서스보다 좀 낮게 나왔다. 컨센서스가 5%가 이상이었으니까 지금 4.9%면은 이것은 우리가 시장적으로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매우 낮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CPI 중에서 주거 비용을 제외한, 주거 비용은 5%로 동일하지만 나머지는 매우 안정이 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지금 굉장히 안정이 돼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봐서 5% 미만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4.9%로 5%를 깨고 내려왔죠. 이 추세라고 한다면은 조만간에는 이제 주거 비용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은 3%, 2% 후반까지도 올해 안으로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자산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CPI 2년 내 최소폭 상승이란 거죠. 자, 그러니까 2년 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우리 초반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최소폭의 상승이다. 그래서 힘이 실리는 금리 인상 중단이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 비중이 한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0% 이상의 이건 이제 금리가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산시장은 거꾸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산시장이 같이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자산시장이 위축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거꾸로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자산시장을 볼 때 우리는 거꾸로 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금리가 정점에 이르겠을 때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산시장의 최저점이 되는 거고, 우리 거꾸로 봐야 됩니다. 이제는 최저점이 될 거고, 금리가 이제는 또 0%가 될지 앞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0.05%가 될지 0.5%가 될지 모르겠지만 0.05%가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최저점에 이르를 때, 금리가 최저점, 이거는 최고점이 되겠죠. 금리가 최고점에 이를 때는 자산시장의 바닥, 그 다음에 금리가 최저점에 이르렀다. 돈을 빌릴 때 금리가 가장 낮을 때 자산시장의 최꼭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건 꼭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거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현상이, 이 사이클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CPI가 9.1%, 9% 이상에서 4.9%로 좀 떨어졌으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이제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반토막. 부담이 상당히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에 대한 부담들. 그래서 6월 금리 동결 99%. 자, 99%라는 말은 확률적으로 거의 이제는 동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지금 9.1%, 그리고 지금은 5% 깨고 내렸죠. 그래서 여기서 유턴을 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턴을 한다 그러면은 이전처럼 제로금리로 가게 되면 또 모를까. 지금 이제 제로금리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의 금리, 이런 5% 이상의 금리는 어느 정도는 유지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물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금리 상단에서 우리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있습니다. 금리 상단을 3단에서 6개월 정도 있으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유지하죠. 보통 빠르면 3개월, 그 다음에 늦으면 6개월 이후로는 무엇이 떨어집니까? 금리 인하가 떨어지니까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무조건 금리 인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 중으로는. 그리고 이제 미국만의 문제,
우리가 글로벌 시장도 봐야 될 건데, 그럼 이 현상에 대해서 연준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뉴욕은행 총재, 여는 총재를 보면은 금리 인상 끝났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거는 일종의 립서비스입니다. 립서비스. 시장이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라. 라는 거죠. 왜 시장이 과민 반응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던질까요? 사실은 자기들이 우리가 투기의 시장이 같이 있습니다. 자기들. 그러니까 이 뒤에는 연준의 뒤에는 투기가 있죠. 투기 세력들. 투기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해야 되는데 물량을 아직 매집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립서비스를 주면서 공포감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금리 조작 뒤에는 연준의 금리의 조작 뒤에는 항상 투기 세력들이 함께 이어졌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200년 우리가 지금 은행의 역사, 연준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충분하게 주워 담을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억지로라도 금리를 인상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그냥 립서비스니까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여기서 다시 뭐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거 자체가 스탠스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장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자 중국의 4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나왔는데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중국이에요, 중국. 우리가 G2라고 하죠, G2. G2. 미국과 중국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양대축이 되는데,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이 되는데, 가장 거대한 시장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0.1%의 상승이에요. 이거는 거의 뭐 디플레이션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을 보면은.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은요, 마이너스 3.7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3.7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정반대로 이 금리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오히려 더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하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사실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이 가장 이상하다는 겁니다. 미국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는 거고, 중국은 중국의 상황을 보고, 일본은 일본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한중일 이 삼국 자체는 지금 금리를 전혀 올릴 수 없는 나라고, 금리를 오히려 더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중국은 금리를 또 내리고 있죠. 네. 일본은 한 번도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이 바보짓을 한 겁니다, 한국이. 자, 그래서 중국은 소비자 물가지수 0.1% 상승. 이건 뭐 거의 디플레이션 수준이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 3.7%다.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미 4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3.7%예요. 미국보다 한참 낮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미국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의문점이 계속 듭니다. 굉장히 의문점이 들어요. 한국은행 총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막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저는 우리나라 망해라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물 떠놓고, 그래서 가장 이상하다. 14개월 만에 3%대 상승률로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은 사실은 공공요금, 전기요금 같은 이런 요금들 빼고는 사실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사실 몇 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하반기 중, 늦어도 하반기 중으로는 2%대. 이게 더 심하면요, 중국처럼 이거는 디플레이션 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지금 글로벌 이매진 국가 중에서는 한국을 포함해서 몇 개국들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자 그러면 한다면은 미국은 이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는 거다. 이거 이제 팩트가 되는 거죠.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머징 마켓을 포함하는 한중일, 뭐 이머징 마켓, 네, 한국을 포함했던 이런 국가들, 지금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국가들 중에 하나는 한국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미국은 맨 마지막에 금리를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 여타 국가들과 이머징 국가들은, 이머징 마켓은 선제적으로 하반기 중으로는 최소한 금리 인하가 사이클이 먼저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자산시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산시장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네.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들은 이것이 숙제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뭐 따라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금리가 중요한 것은 금리가 최저점에 이르렀을 때, 금리 최저점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더 자산시장은 무엇을 만든다? 꼭지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의
자산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